안녕하십니까, 공돌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이 늦어졌는데 큰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자, 시작 전에 얼마 전에 배운 유튜브 기능이 있는데 영상 속도를 1.2배속, 1.5배속 이렇게 빠르게 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좀 긴데 이렇게 기능을 해서 좀 빠르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 만큼 리프레시 한다는 생각으로 간단한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채널의 구독자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부서 이동하는 꿀팁이란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고는 긴급하게 상담 메일을 보내셨어요. 이 영상을 공개하고 난 뒤에 상담 메일이 10명 정도 왔었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 한 구독자님이 나는 지금 하는 업무랑 너무 맞지 않고 힘들고 일도 그만두고 싶다. 다른 부서 중에 나랑 잘 맞는 부서가 있는데 정말 옮기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선임자와 동료들에게 욕먹을 것 같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업무와 적성 문제, 가고 싶은 부서, 회사 분위기 등을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요. 사실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줄을 서서 부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서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별로라는 얘기겠죠. 저도 뭐 저희 회사가 아닌지라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냥 그 현장 분위기를 대충 유추해서 최대한 성의 있게 시나리오를 써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나요? 그분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공돌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돌이님이 알려주신 루트를 그대로 옮겨서 실행했더니 다행히 제가 원하는 곳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장 메일이 오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가 저의 도움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해 정말 제일처럼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학고 유튜버가 이렇게 작게나마 대중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이분의 사정을 보면은 충분히 부서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당당하게 권리를 말할 용기, 주변으로부터 오는 따가운 시선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골머리만 썩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했습니다.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짤막한 시나리오를 같이 짜긴 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입을 열 용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저의 도움으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갔다고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에서 잘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올 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나이가 40살이 넘은 신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냐? 공채, 특채 뭐 이런 전형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실 입사할 때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구조조정과 인수 과정에서 이 하청업체가 저희 회사 계열사로 들어온 거예요. 졸지에 이분은 하청 직원이었다가 대기업 계열사가 된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주업체랑 계열사는 연봉과 복지의 차이가 꽤 큽니다. 계열사가 훨씬 낫죠.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계열사가 본청보다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어요. 저희는 본청이 훨씬 낫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계열사 직원으로 있다가 반장이라는 직책까지 최연소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성실히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바로 2020년 올해 초 그 계열사 중 한 부서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한 개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부서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명퇴도 받으며 대부분 다른 부서로 가게 됐죠. 그런데 본청,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직영회사죠. 본청에서 이거를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날이 창창하고 젊은 유능한 직원들을 본청 직원으로 받으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한 3명인가? 아무튼 적은 인원을 본청 직원으로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의 파산된 부서의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이왕 공장 망해서 이동하는 건데 계열사보다는 본청으로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청 직원이 되려고 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젊고 짱짱한 사람들을 제치고 제가 말한 그 40살 넘은 형님이 최종 채용되어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그 형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밑에 갓 입사한 젊은 애들이 많을 텐데 반장을 단 형님이 오셨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단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건 본청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니 본청도 계열사도 젊은 애들을 좀 살려보려고 젊은 인재들을 위주로 추천서를 받고 면접을 봤는데 본청에서 원하는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본인이 면접을 봤는데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열사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보다는 갓 입사한 팔팔한 젊은 사원을 받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보니까 이 형님은 참 일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부지런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메리트가 없고 지천에 ner렸습니다. 뭐가 다를까 하고 보니 다른 젊은 애들보다 자격증 수가 현저히 많더라고요. 연말 평가 점수도 높고요.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부터 해서 기능장까지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전부 입사하고 나서 공부를 해서 땄다고 하더라고요. 입사를 하면 끝인데 왜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공부를 했냐고 물으니까 그냥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개인 성과를 위해서, 개인 스펙을 위해서, 회사 내 입지를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하는 제 후배들 스펙과 비교해보면 사실 큰 메리트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쪽 계열사의 젊은 직원들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술자리에서 듣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실용적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떨결에 기회가 찾아오더라 하더라고요. 이분은 10여 년 전에 하청업체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대기업 계열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본청 직원이 된 겁니다. 삼성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직원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부서 이동을 한 구독자, 본청 직원이 된 하청 직원 이렇게 두 사례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취준생 또 사회초년생의 직장인들이 보며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한참 배워야겠다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가령 부서 이동을 하고 싶다거나 뭔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길게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회는 언제가 됐든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동기, 친구, 동료들이 지금은 같은 위치고 별반 차이가 없지만 10년, 15년 후에는 서로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뒤처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